출마하는 대부분의 현직 단체장들이 다음 주까지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단체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가리왕산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정선에서 본격화되고 있지만 후발주자로서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대부분의 산불 피해 지원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한전의 책임이 드러난 고성 산불은 3년째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소송과 치솟는 물가까지 이재민들의 상처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다음 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리면서 관광업계 순풍이 감돌고 여행 심리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 말 강원 산간 지역에 10cm 안팎의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산간 지역에 쌓인 눈의 양은 고성 향로봉 10.5cm, 설악산 중청봉 9.5cm, 구룡령 2.8cm입니다. 기상청은 영동 지역에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질 수 있고 주말인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3도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한 달여 남겨두고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을 받은 현직 시장 군수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과 태백 정선에서 정당 후보 공천을 받은 시장 군수 6명 가운데 현재까지 김양호 삼척시장과 류태호 태백시장, 한명준 고성 군수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현직을 사퇴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과 최승준 정선 군수는 다음 주에, 김진아 양양 군수는 공식 후보 등록 기간에 맞춰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시장 군수가 사퇴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시장 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합니다. 경선 지역은 강릉과 삼척 등 14개의 시군으로 국민의당 후보가 합류한 원주와 고성은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로 나머지 지역은 책임당원 50%와 시민 50%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5월 1일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지지자들과 함께 점심 모임을 가져 방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홍규 강릉시장 예비후보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한 식당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릉시 보건소는 해당 식당 업주로부터 당시 사적 모임 기준 8명을 초과한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모임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김홍규 예비후보 사무실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은 뒤 세부 현황을 파악해 개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달 초 골프장 식당에서 20여 명의 참석자와 함께 점심 모임을 가진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방역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선 지역 시민단체들이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정원 지정 문턱이 높아진 데다 각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선 군민과 사회단체가 정선군을 정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선 지역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점에 농장과 체류형 정원 등을 만들기로 정선군과 뜻을 모았습니다. 산림을 지키기 위해 개발하기 위한 행위조차도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테마곡 지점이 거기에요. 정원도시 사업의 핵심은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정선군은 74헥타르에 달하는 생태보건 대상지에 아리랑과 올림픽 등 7가지 주제의 정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진위원단을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 그다음에 정선군 산림청과 또 관련 부서를 통해 가지고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추진을 나간다면은 반드시 국가정원을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현재 국내에 2곳뿐인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가리왕산은 국가정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 전제인 지방정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거나 조성 중인 30여 곳 안팎의 전국 주요 정원과 경쟁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평가하는 주요 항목은 모두 20개. 그중에는 전국 인지도와 연간 최소 27만 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와 같은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항목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프라 부분만 확충이 되면은 그 바로 등록하고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됐었는데요. 과열 양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2019년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좀 절차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 등의 약점이 있는 가리왕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산림 기반의 어떤 국가정원이라는 특수성과 올림픽 평화유산이라는 어떤 그 유산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기존의 정선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광 자원들과 연계성, 또 폐광 지역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새로운 모멘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다면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가리왕산이 전국 주요 정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성 대형 산불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산불이 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된 건 없습니다. 산불이 한전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갖가지 소송들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재민들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검거해도 거액의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고 국민들이 성금을 더해 피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이재민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성 산불은 산불 발생 직후 조사 과정에서 한전이라는 대형 공공기관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형사소송이 시작돼 모든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월에 열린 한전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기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으면서 민사재판은 3년 넘도록 시작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겁니다. 동네에서 예쁘기로 유명했던 최동식 씨의 집은 3년 전 불에 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년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 씨는 매일 아침마다 불에 탄 집을 마주하는 것도 산불의 책임이 있는 한전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뭐 실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불이 났으면 뭐 그럴 수 있다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그죠? 근데 이 엄연하게 이건 잘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뭐 양간지풍이라는 게 하루 뭐 1, 2년 본 것도 아니고 수백 년을 부른 바람인데 그 대비를 못했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산불 초기 피해 산정 과정에서 피해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아 2차, 3차 감정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70% 준다? 아니 70% 인정해준다? 그러면 70%도 거기서 100% 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60%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재차 이제 3차 감정사를 통해 다시 지금 받으려고. 게다가 최근 각종 물가까지 치솟아 이재민들을 더 허탈하게 합니다. 재판이 계속 늦어져 결국 5년, 10년 뒤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재값이 오르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서 뭐 시간 끌게 해가지고 머리 지치게 만들어서 그때 가서 뭐 직거래만큼 주면 우리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재개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라도 고통의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을 산불 책임이 있는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했고 한전은 돌려줄 게 없다며 채무 부존재 소송, 이른바 구상권 청구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피해액 1, 2천만 원이 나온 이재민들에게도 그보다 2배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선 이를 모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한 4, 5천을 지원해 줬거든요. 지원해 줘놓고 지금 그 4, 5천을 지금 다시 이재민인데 달라고 하니까 1,200 받은 사람인데 4천만 원을 달라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최근 고성산불 이재민들이 제기한 민사재판이 시작돼 오는 6월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오랜 시간 이재민들이 고통받은 만큼 또 우리 비대위에서도 오랜 시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고통받은 만큼 이 민사 판결을 통해서 이재민들의 권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성산불 발생 3년. 하지만 이재민들의 마음은 3년 전 그날처럼 계속 타들어가며 고통스러운 상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도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도 회복세를 나타내 관광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춘천시 거두리에 위치한 한 여행사. 끊임없이 걸려오는 여행 문의 전화에 응대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화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정막만 감돌던 여행사 분위기가 급변한 건 이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시점부터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단체 문의도 오고 특히 이제 학교 같은데 현장 학습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는 많이 살아났고 아직 해외 관광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테마 관광이나 단체 여행이 늘어나면서 상품 판매가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다음 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풀리고 여행의 좋은 계절을 맞아 사람들이 나들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오랜만에 이제 계획을 해서 아마 인천이나 동해안 쪽 바닷가를 가게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조사한 소비자 동향 지수도 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여행비 지출 전망은 지난달보다 12포인트나 급증해 92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이 개선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여행비와 문화생활비 그리고 외식비 지출 전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비중이 크고 관광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상 회복과 함께 지역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내려온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까지 1,644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386명, 강릉 192명, 동해 100명, 삼척 77명, 속초 67명 등 1,644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8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26일 7천여 건까지 치솟았던 진단검사 건수도 사흘 동안 3천에서 4천 명대로 줄어드는 등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고성군 봉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고성군 봉포항 동방 2.4km 해상에서 정치망어선 A호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길이 4.8m, 무게 1.8톤가량의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밍크고래는 작살 등의 불법 어구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4,87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올 들어 밍크고래 발견이 늘면서 강릉부터 고성까지 동해 중북부 해상에서 모두 11마리가 잡혔습니다. 고성군이 동해 북부선 건설공사에서 화진포 신호장을 화진포 역사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자체 추진합니다. 5천만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8월까지 화진역 설치를 위한 현황 조사와 기술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거장 위치 비교 분석과 경제성 조사, 사업비 추정 등의 용역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북부권 호반 리조트 조성과 해양 누리길, 백섬 수직 엘리베이터 사업 등 연계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신호장이 아닌 역사가 설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폐광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삼척시는 폐광 지역 발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 기간을 6월 3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고
신청서와 제안 내용을 방문과 우편, 이메일로 계속 접수합니다. 공모 내용은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기업유치, 관광자원화 사업, 마을기업 사업 등이며 최종 선정인에게는 최대 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속초시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속초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일정 시간 이상 불법 주차에 충전을 방해한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충전시설을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